주실 텐데, 최세원 교수님은 그 응급의학과 교수로 계시고 사실 정보화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졸업하시고 인천 사랑병원에 계시다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다음 정보화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로 활동하시고 계신 거는 의료 정보화, 빅데이터, 정밀의료 플랫폼, CDM, CDW 등의 정보와 관련된 우리 병원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정보화실 최세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간략하게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문경생활치료센터에서 비중증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은 영어로 이제 Remote Patient Monitoring이기도 하고 또 텔레모니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의 정의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병원 아닌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화력 징후 같은 바이탈 사인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약물을 투여를 했는지 모니터링하거나 뭐 운동, 수면, 뭐 낙상, 심지어 이제 멘탈 헬스까지 그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50개 병원의 임원진을 인터뷰한 서베이한 결과인데요. 20년 후에 몇 프로의 진료가 비대면 쪽으로 이제 옮겨갈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웰네스나 외래 또는 예방 쪽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한 80%는 버추얼 헬스 쪽으로 옮겨갈 거다. 심지어 이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전 시행했던 서베이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옮기면서 2030년까지는 훨씬 더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다라고도 얘기가 나왔고요. 연간 성장률을 발표한 리포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에서는 2023년도에는 한 300억에서 4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고 연간 성장률이 한 12에서 14% 정도로 발표를 한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의료의 성장률이 한 3%에서 6%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서 좀 되게 빨리 발전할 분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그 회사들,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한 회사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미국 회사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못 들어본 회사들도 많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니즈와 그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력 장치, 연결, 데이터 저장소 및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조금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풋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는 웨어러블 또는 이제 뭐 삽입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탠더론 디바이스들이고, 제일 대표적인 게 환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스마트폰도 이 인풋 디바이스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혈압계나 체온계 등등 의료 기기들이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리모트 페이지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ICD 또는 페이스메이커, 뭐 컨티뉴스 글루코즈 모니터링도 이제 삽입해서 사용하는 기기들도 있고, 원격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센서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격 센서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게 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카메라로 환자 얼굴을 찍으면은 혈류를 센서링해서 혈압을 잴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응급의학과 분야에서는 그 스마트 스피커에서 그 환자의 슬립 에이프니아 뿐만 아니라 이제 알러트를 주는 그런 기기들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이제 귀나 목이나 팔에 이렇게 끼는 시계나 귀걸이 같은 형태도 있고, 실제로 직접 부착하는 기기들도 있고, 티셔츠나 이렇게 입는 웨어러블도 나오고 있고, 이제 컨택 렌즈 형태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코티솔 레벨을 디텍트하는 컨택 렌즈가 나오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잴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네, 인풋 디바이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연결성,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대부분은 커넥티비티 프로토콜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흔히 들어본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외에도 뭐 지그비라는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최근에 나온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 저전력 형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속도 및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배터리 전력 소비량입니다. 데이터 리포지터리 저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흐름도를 다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환자에서 센싱을 해서 이 센서를 블루투스를 통해 그 기기 또는 태블릿으로 보내고 이 태블릿은 와이파이나 LTE를 통해 인터넷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직접 바로 그 의료진에게 정보를 보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저장을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환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 기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디에 저장하는가 따라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크게는 환자용 또는 의료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자용은 대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쁘게 보여주는 반면 의료진용은 디테일을 더 많이 진료에 사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비대면 의료 모니터링의 수혜자 환자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되게 크게 고령자 또는 장애인, 만성 질환자 또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의료진들을 서베이 해봤을 때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은 만성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나온 이렇게 서베이도 있었습니다. 디지즈 캐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건 시스테매틱 리뷰여서 실제 판매되는 기기들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스터디들은 대부분 respiratory, cardiovascular, metabolic disorder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들을 보면은 비용 절감, 재입원율을 낮추거나 또는 시간 절약, 서비스 향상, 환자 집중을 하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리니컬 아웃컴을 봤을 때는 이거는 RCT의 메타 애널리시스인데요. favorable하게 많이 나오진 하지만은 statistical significance는 없었습니다. 또 이제 훨씬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배리어들이 있는데 데이터 보안이나 커넥티비티, 세큐리티, 데이터 통합, 전력 소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정보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인프라 전선 세팅부터 병원 정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탑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전에 체스트 사진이나 엑스레이를 볼 수 있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고 또 이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을 위한 혈력 징후 측정 장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 처방전, 대시보드, 전자문진 시스템 및 앱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비중증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에 대해서 실제 문경에서 환자분들이 정보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털 사인 모니터링 디바이스에서 직접 서버를 통해 병원 또는 대시보드로 보내는 기능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사용했었던 측정 장비는 VDR-1000이라는 기기였습니다. 이 트라이벨랩스에서 만들었던 기기고 혈압, RR, 하트레이트, KG까지 모니터링하는 기계였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리얼타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을 문경 생활치료센터나 서울 모니터링 센터에서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정보도 이제 HIS 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운동을 했었고 이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환자 데이터 대시보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별과 나이, 환자 위치,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수, 체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리얼타임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연동을 할 수는 없어서 환자분들이 일반 혈압계를 재고 이 앱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게 앱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구축했었던 기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이 비대면 의료에서 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일반 진료에서도 한 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